김혜영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이었죠.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발표를 했다고 하죠. 예,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공교육을 학교 교육을 변화시켜서 이 사교육을 감소시키겠다는, 그러니까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에 관한 커다란 틀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교육비를 올리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과목이죠. 네. 영어와 수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또 마련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크니시 이번 시간에는 이 실용 영어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 서게 될 방과 후 영어 교육의 활성화,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 방과 후 영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학습들을 다양하게 겪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력이 크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 학교 교육 변화의 중심, 방과 후 영어라는 주제 아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의 오석환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영미어학부의 이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무초등학교의 이재권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영중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시죠. 강혜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산중학교의 김지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불로중학교의 방과후 학교 영어 선생님이시죠. 김찬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이 6분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영어 공교육 네, 그렇죠. 강화 방안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영어 사교육 비용이 전체 사교육 시장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뭐 아이들 치고 영어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 아파트 산다 영어 학원씩 하나씩은 다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영어 사교육 시장을 잡아야지만 이제 사교육 시장을 좀 억제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교육에서 참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학교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간 저희는 그 학교 영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요. 그 대표적인 내용들은 아마 지금 그 들어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등학교 수업 시수를 1시간씩 늘려서 네네네.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요. 네. 중고등학교 경우 수업 방식도 이제 수준별 수업, 그다음에 회화 위주의 수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내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들은 기반을 마련하고 그게 이제 체감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정책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몇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고입 선발 시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네. 영어 교육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에 다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아니면 학습에 지장을 주는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교섭 시간도 단축하는 이런 정책을 써갖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사교육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갖고 금년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정말로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났고요. 특히 영어는 총량에서 줄어들었고요. 네. 정말로 어렵게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8만 원으로 그대로 정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런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의 그 핵심적인 정책들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여기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줄었다는 보도를 또 접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 과장님도 저희 토크니시에 출연하셔가지고 많은 그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TE 수업이었었죠. 네, 예. 네. TE TE, 수업. Teaching English 예, in English였는데요.
네, 그 강혜령 선생님도 지금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서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정확히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 초등학교 경우에는 3, 4학년은 주당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시간은 저 영어회화 전문 강사님이 직접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했지만 아시다시피 교실 영어라는 게 계속 반복 수업이고 또 혹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좀 더 쉬운 영어로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선생님 그럼 더 이상 그 한글 쓰지 않고 영어에 익숙해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그 영어의 환경을 노출시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영어 자체를 생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 수업이 주당 1시간씩 더 늘고 있고, 네. 그 TE 수업도 되고 있고, 네. 방과후 수업도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라는 건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영어가 어떤 꼭 학교 진학의 그 평가 수단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실제 상황에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는. 실용 영어죠. 예. 그런 필요성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인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고는 있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좀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그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교육 비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어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감하는 정도가 확 줄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그 필요성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더 커서 있겠죠. 네, 그 사교육에 대한 영어가 얼마나 줄었는지 사실 저도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요즘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영어라는 게 워낙 개인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서 수준도 다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교실 상황에서 큰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할 때 내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서 사교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특히 이제 말하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35명의 아이들을 놓고는 이제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좀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이제 그런 약간의 그런 틈새 같은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도입 단계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재관 교장 선생님,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컨트로버시,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사교육비가 이제 증가되는 수준을, 그 시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교육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영어 공교육이 시가되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점부터 이 사교육비가, 영어 사교육비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딜레마의 이유는 뭘까요, 교장 선생님? 이제 아무래도 그 영어라는 교과가 그 언어 구조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배우기가 좀 힘들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영어 시수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죠. 2시간, 3시간 하기 때문에 충분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실용 영어 중심으로 배우는데 막상 평가는 읽기나 듣기 같은 독해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한번 사교육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그 세계 역사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사교육을 아마 기웃거리게 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애들은 이만큼 하는데 옆집에는 우리 애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 아주 곤란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막 이것저것 찾고 막 학습지도 찾고 학원도 찾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그 마절중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한 연구 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어머님들의 이 열의를 어떻게 잠재우시고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부 지정을 해서 연구학교를 지금 2년째 3년짜리 프로젝트인데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